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도커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관리에는 도커의 운영 환경과 운영 유형 그리고 관련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운영 환경은 이와 같이 인터넷에 있는 환경에서 접속된 터미널에서 운영이 됩니다. 사용자는 터미널에 접속을 한 상태가 되겠고 도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커 허브라는 곳에는 도커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도커 허브에 계정을 개설하고 실제 로그인해서 그 안에 메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GitHub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스코드, 여기서 개발된 소스코드들을 저장해주는 리파지토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가져올 때는 이 GitHub에서 가져오게 되고 아니면 저장할 때는 이것을 저장하고 도커의 이미지는 도커 허브를 통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실제 백엔드의 시스템들을 운영할 때 자기가 구축한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버에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아마존의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여기서 만든 이미지들을 설치해 두고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도커 허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컴퓨터에는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도커 허브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 시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커 데스크탑에서 자체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커 데스크탑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커맨드 창이나 이런 터미널에서 로그인 -u 자신의 도커 허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터미널에는 파워쉘, 커맨드 창, VS 코드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의 운영 유형을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도커의 운영 환경에서 도커의 허브와 내 로컬 컴퓨터 환경을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두 개의 프로세스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우분투의 리눅스를 활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커 허브에서 우분투 이미지를 내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 위에서 어떤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와 그리고 이 소스 코드가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도커 빌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도커 런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맨드 형태인데 단순히 헬로우라는 문자만 출력을 하고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도커 exec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분투의 리눅스 환경을 제공을 해줘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커 exec을 해주고 빈 밑에 베어쉘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내가 우분투 리눅스 환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헬로우가 아니라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는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생성을 해보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타입의 유형으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이 되는데 이 컨테이너를 도커 허브의 이미지로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커 커밋과 도커 커밋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어서 로컬 리파지토리에 저장이 되고 다시 도커 푸시를 하게 되면 도커 허브의 내 리파지토리에 저장이 프론트라는 리파지토리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엔드도 우분투 위에다가 어떤 백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서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중에는 커밋과 푸시를 이용해서 로컬 리파지토리와 리모트인 도커 허브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도커 허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는 도커 푸시라는 명령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도 이 이미지 자체를 바로 보낼 때는 도커 푸시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로컬 컴퓨터에 여기까지는 이미지 형태가 되는 것이고 도커 런을 실행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파지토리에 들어갈 때는 다시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다시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실행을 해서 컨테이너가 되고 이러한 순환적인 모델을 가지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도커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도커 명령어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와 버전 넘버를 주게 되면 도커 허브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커 풀의 우분투의 레이티스트 버전을 가져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처럼 도커 허브에서 최신 버전의 우분투 리눅스 버전을 내 로컬 버전의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를 에다가 소스 코드를 넣어서 하나의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도커 빌드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t 옵션을 주면 여기에 내려받았던 이미지 네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이라는 걸로 해당 소스 코드하고 결합하는 부분을 정의해 주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설명과 실습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런에 해주게 되면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옵션에는 -t, it가 들어가는데 t는 데몬 형태의 그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i는 인터랙티브라는 의미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는 터미널에서 어떤 특정 입력과 출력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t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임이라는 옵션에 컨테이너 이름과 이미지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커 런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명령어 형태로 해서 한번 실행하고 나서 종료되는 형태의 유형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고 빔 베어쉘 컨테이너의 유형은 하나의 운영체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빔 베어쉘에 접속할 때는 도커 exec에 -it, 여기서 i는 인터랙티브이고 t는 터미널에서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이름에다가 빔 베어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비스 형태는 도커 컴포즈 명령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커밋은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도커 허브에 저장하고자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커 커밋을 하게 되면 바로 도커 허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커 허브에 내 계정과 리파지토리 이름과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밋만으로는 도커 허브에 바로 가지 않고 로컬 리파지토리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리파지토리에 있는 거를 다시
도커 허브에 완전하게 저장할 때는 도커 푸시라는 명령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을 이용하여 쓴 것은 도커 빌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에다가 특정 소스를 결합해서 단일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앞서 유형에서 봤듯이 별개의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프론트와 백엔드 이미지들을 빌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라는 야물 형태의 파일이 있는데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을 써서 복수 컨테이너를 동시에 빌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설명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커 이미지 관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커 이미지 관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 허브에 도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커 허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도커 허브의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실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파지토리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리파지토리 이름을 주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어서 OSSP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프라이빗은 자신만 볼 수 있고 퍼블릭은 누구라도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이름과 퍼블릭 프라이빗을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어는 앞 시간에서 우분투 이미지를 찾아서 내려받을 때 썼던 메뉴이고 이번에는 리파지토리를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 계정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 프랙티스라고 해서 OSSP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뜨는데 퍼블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프라이빗도 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파지토리에 OSP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리파지토리에 앞으로 이미지를 제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페이지에서 도커 풀 우분투를 한번 내려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커 허브로 가게 돼서 이번에는 익스플로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스플로어로 간 상태에서 오피셜 이미지로 가서 이미지와 오피셜 이미지로 가고 여기에 우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클릭을 해보면 오피셜 이미지로서 가장 최신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커 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제 데스크탑에 미리 설치된 VS 코드의 파워쉘 터미널에다가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태그는 레이티스트 버전은 아무 말 없어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커 허브에 있는 이 우분투 이미지가 제 로컬 데스크탑 PC에 내려받아졌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내려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를 해보면 이와 같이 우분투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커 허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분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내려받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받은 거를 이제 컨테이너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분투의 이미지를 마이너스 네임에다가 마이 우분투 컨테이너 이름을 주고 dit 옵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d는 디태치드 모드, 데몬 모드로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걸 의미하고 i는 인터랙티브의 의미로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t는 TTY 화면에서 입출력이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엔터를 쳐주면 이와 같이 16진수의 이미지가 뜨게 되고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커 PS라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커 데스크탑에서 GUI 형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우분투에 직접 접속을 해보는데 이것은 도커 exec이라는 명령어하고 옵션은 IT, 인터랙티브와 TTI 모드로 주게 되고 컨테이너 이름과 빈 베어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미널에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것은 지금 컨테이너가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에 실행이 되어 있어서 오류가 난 상태고요. 이번에는 exec 명령을 복사를 해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실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접속할 때는 도커 exec에 이렇게 되면 커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 위에 거는 파워쉘이고 윈도우에 있는, 그리고 루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분투 리눅스 안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눅스 명령어들을 여기서 실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눅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를 마이 우분투라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우분투 리눅스에서 빠져나가서 파워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엑시트로 빠져나오게 되면 프롬프트가 파워쉘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 PS 해보면 마이 우분투가 현재 실행 중인데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바로 도커 허브로 보내기 위해서는 커밋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커 커밋 마이 우분투에다가 제 아이디를 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디를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리파지토리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가 커밋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내 로컬 데스크탑에서 로컬 리파지토리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아직 원격에 있는 도커 허브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도커 허브에 내가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로그인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커 로gin에 도커 허브에 자신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u 옵션에다가 여러분들의 계정 이름, 도커 허브의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잠시 처리를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커 로그인 마이너스에 제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를 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이와 같이 패스워드하고 로그인 석시드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 지금부터는 이 터미널과 도커 허브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커밋을 통해서 로컬 리파지토리에 가 있는 것을 원격에 있는 도커 허브로 보내는 작업이 도커 푸시가 되겠습니다. 도커 푸시에다가 여러분들의 도커 허브의 아이디에다가 조금 전에 리파지토리 만든 거에 버전을 1.0으로 태그를 달아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 중인 마이 우분투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로컬 리파지토리의 커밋으로 가 있다가 이제 도커 허브로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커 ps를 쳐보면 현재 컨테이너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옵션을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 A 옵션을 줘도 똑같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도커 허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커 허브로 가서 리파지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정에 이름에 OSP라고 하는 리파지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0, 우분투 1.0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수초 전에 이렇게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도커 허브에서 우분투 이미지를 내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접속을 해서 우분투를 쓰다가 여러 가지 개발된 상황을 다시 커밋을 해주면 그 개발된 상황 이미지로 그대로 내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도커 허브에 올리는 것까지 지금 작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커 파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이라는 하는 것은 이미지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미지 자체를 또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서 쓸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이고 어떠한 이미지로 만들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커 파일의 예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분투의 레이티스 버전으로부터 현재 워킹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app로 하라. 그래서 이 우분투 이미지에 app 디렉토리에 뭘 설치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run apt g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밴스 패키지 툴을 가져와라는 얘기고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레이티스 버전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된 것들을 다 고쳐라. 그리고 인스톨을 하는데 파이썬 3를 설치를 하고 원래 우분투에는 파이썬 3가 없죠.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고 파이썬 3에 PIP 새로운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툴을 깔아라. 그리고 기타 쓰지 않는 파일들은 지워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컬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도커 파일 같은 거를 app라는 폴더 안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 앞부분은 로컬에 있는 디렉토리가 되겠고 오른쪽은 새로 만들어진 우분투의 이미지 컨테이너 안에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의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썬에 app.p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from, working directory, run, copy, command 이런 명령들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 파일을, 도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VS 코드에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플러스가 하나 있고 폴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뉴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파일 이름을 도커 파일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커 파일이라고 하나가 뜨게 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저장을 하는 거는 파일에서 컨트롤 S를 쳐도 되고 이 메뉴 세이브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VS 코드를 쓰지 않고 이러한 터미널에서는 빔이라고 하는 툴을 써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VS 코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설치를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 컨트롤 S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된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도커 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성되는 이미지를 우분투에다가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app.py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app.py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main.py가 있네요. 그래서 main.py를 한번 쓰면은 도커 파일에 여기를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main.py로 바꾸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app.py로 바꾸면 여기도 같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이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준비 작업이 되고 나면 이미지를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파일과 main.py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dir을 해보면 도커 파일과 main.py가 있고 도커 컴포즈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이거는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커 빌드 마이 이미지라고 해서 한번 이미지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마이 이미지로 도커 파일에 정의된 대로 우분투에다가 main.py를 탑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쪽에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커 빌드를 하는데 도커 허브에다가 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길썸리에다가 OSP에다가 이번에는 2.0으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현재 벡터인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된 상태로 도커 이미지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커 이미지스로 보면 제 도커 허브에 2.0이 올라가 있고 앞서에 1.0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주면은 현재는 지금 하나만 올라와 있네요. 지금 상태는 제 도커 허브의 아이디에 리파지토리에 2.0이라고 하는 태그로 만들어서 제 로컬 컴퓨터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직 도커 허브까지 가기 위해서는 푸시라는 명령 단계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리고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커 런에서 마이 이미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도커 PS를 하시면 컨테이너를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이 우분투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도커 런 마이 이미지라는 컨테이너를 도커 허브에 있는 어카운트하고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0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에 이미지 C라는 것이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H라는 옵션으로 한번 주고 제 거의 아이디와 그리고 1.0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도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그러면 컨테이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마이 우분투라는 것과 마이 이미지.h라는 거하고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중에서 그 조금 전에 만든 마이 이미지 C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C가 아니고 허브의 의미로서 H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커 허브에 있는 것을 내려받지 않고 바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도커 엑잭으로 접속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만든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도커 허브에 2.0으로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분투의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져나가서 파워쉘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도커 이미지스를 하게 되면
지금 도커 허브에 OSSP 2.0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실제 도커 허브에 가면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는데 푸시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에 있는 거를 지금 허브로 보내기 위해서는 도커 푸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도커 허브에 아이디를 넣으시고 리파지토리 이름을 넣으시고 태그 넘버를 2.0으로 해서 2.0인 거를 한번 푸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로컬에 있는 제 거의 도커 허브의 리파지토리 명을 맞춘 이미지가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도커 이미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거 돼 있고 도커 허브로 넘어가서 여기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1.0과 1.0가 같이 올라와 있고 여기 몇 초 전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커 허브에 내려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키고 다시 업로드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커 이미지를 로컬에 내려받아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